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MC 허태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활동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 프로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시장을 주도하는 프로로 성장하는 길 저희 대부도가 한몫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이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77-6363입니다. 6363, 63빌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오늘 더욱더 이뻐 보이십니다. 가르마를 바꾸셨는데 우리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외강 내유, 겉은 상당히 걸크러쉬하지만 그래도 아는 소녀 같은 우리 이윤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가르마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아유 저기 왜 머리도 더 상큼해지셨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희가 배에 딱 힘 주고 네. 머리에도 힘 주고 네. 해가지고 더욱더 정신 차리면서 좀 깔끔하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머리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의 방향도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마처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지역을 또 분석해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지역은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많은 어떤 재정비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개발이 거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학군도 좋은 곳이죠. 녹지율도 높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가 특히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교통망의 확장이라든지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진정한 강남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호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가지의 호재가 남아있는 천호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강동구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변북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경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자족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주변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네, 8호선 암사역입니다. 현재 구리남양주로 지금 공사 중인 곳이죠.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복층형 원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9층의 규모이고요. 전용 면적은 20.99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천호동이 또 주거지로 인기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관님. 네, 이 다세대 주택은 이제 우선은 그 코너 건물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방이 1개, 2개, 4개까지 상당히 다양한 타입으로 13평대에서 21평대까지 복층 높이
높이만 약 160m니까 상당히 2층 높이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섞여 있는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그런 가시성이 탁월한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좀 보기 힘든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를 받는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아래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신축, 매머드급, 신축 고급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주 수요의 대체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의 이용이 좋고요. 또 광진구하고는 마주보고 있고 송파구와는 맞닿아 있는 곳이죠. 또한 올림픽대교라든지 강변북로 이런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서울의 핵심 지역 간의 연결성도 좋습니다. 어떤 지하철 노선들이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떤 강남 인접성뿐만이 아니라 교통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일동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라는 것, 여기까지는 지금 3.5km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죠. 지하철로는 한두 정거장이니까요. 또 이 안에는 또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테고 또한 이제 천호대로가 상당히 넓죠. 이 천호대로에서 길동사거리까지의 어떤 상업 업무 중심지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 2인 가구 수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네. 이런 소형 평수가 많이 이제 서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역은 어떤 상권이 정말로 전통적으로 좋죠. 그래서 여기는 문구거리라든지 쭈꾸미거리, 로데오거리 이런 그 유명 상권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함께 또 녹지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주거 편의성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될수록 초역세권 현장으로서 강동구의 가치와 함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인프라가 있어서 우리 이윤정 물 한 잔 드셔도 돼요. 네. 그 목이 메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많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0가지 호재가 있는 정말 호재가 많은 천호동입니다. 앞으로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강동구에는 이제 세 개의 어떤 종점인 노선이 있죠. 우선은 이제 8호선은 암사역이고 5호선은 상일동, 또 9호선은 보훈병원이 현재 종점입니다. 이 세 가지 역이 구 내에서 이제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별내 북부역까지 해서 3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 또 5호선 직결화 사업까지 있죠. 이것도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9호선 4단계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고덕 비즈밸리 강일지구까지 연장이 되면서 고덕역과 또 환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 공사들이 상당히 단순하게 보일 이런 그 공사가 아니고 상당히 동서남북 간에 단절되었던 노선들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환승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이제 급행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송파라든지 강남 지역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고덕 비즈밸리를 이제 들 수가 있는 산업단지 세 개의 산업단지 중에 하나죠. 이 고덕 비즈밸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약 7만 평의 규모로 개발이 되는 사업인데요. 강동구를 이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IT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런 경제 중심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입지가 우선 상당히 좋은 곳에 대형 인프라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쇼핑이라든지 호텔, 컨벤션, 연구센터까지 다 들어오고 또 어떤 그 공공청사도 들어오죠. 또 현재 지금 신라교역이 이제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앞으로 속속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죠. 네, 도시정비 환경 사업을 통해서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 복합 시설 이런 그 주상 복합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네 구역 중에 한 구역은 착공을 하고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구역은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 천호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주거 지역으로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어떤 대규모 주거 단지라든지 이런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균형 있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강남 사구로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네. 대규모 주거단지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 자족 도시가 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 일자리, 쇼핑, 또 병원 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이 천호동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천호동 복층형 원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 2억 2천에서 2억 2,500이고요.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가능합니다.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8,6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600에서 9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호동에서 복층형 원룸 또 주택을 볼 때 어떤 점을 더 주의할까요?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를 가졌고요. 또한 네네. 이제 업무단지 인근이라는 것, 또 대형 개발지의 인근이라는 것 상당히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 투룸, 포룸 이렇게 해서 복층도 있고 단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어떤 그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다세대가 되겠고요. 우선 이제 코너 건물이라는 것, 또한 한강 조망이 보이는 채광이 아주 우수한 주택이고요. 풀 옵션이 되어 네, 있고 네, 네.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임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꼭 네. 드라이브로 가셔서 코로나 한번 때문에 빨리 가보시라는 말도 못 하겠네요. 마스크 끼고 뭐 네, 밖에서 네, 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약하시고 가시면 네. 네네. 부동산 투자의 길 바로 이제 다음 살펴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이 독산동 하면은 우선은 뭐 그 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서 상당히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그렇죠. 또한 뭐 이 안에는 뭐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이라는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독산동에서는 최대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대 지역이었던 곳에 왕복 10차선의 시흥 대로변에 새로운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금천구의 교통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매력이 아닐까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로 있는 관문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화면을 만나 보시죠. 자, 금천구 독산동은요. 서울 서남부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 진입이 편리하고요. 25개의 지선, 간선, 광역버스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서 수도권 내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주거지로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고요. 또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독산동 우시장과 공급무지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리적 장점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미래 가치 상승이 더욱더 기대되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지역에 어떤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현재는 1호선 독산역과 약 도보로 15분 이내이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도보 4분 이내로 초역세권이 되는 상가주택입니다. 총 4층이고요. 대지 면적은 138.6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285.3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는 13억 5천에서 14억이고요. 월세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부도가 어떻게 보면 대부도가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이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금천구 독산동에 설명을 해주면서 2077-6363으로 비대면으로도 전화를 상담해 주시고 상당히 트렌디한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자, 이 상가 주택을 또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4층 규모고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입지 환경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독산동 하면은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2차, 3차가 이제 거대한 어떤 고급 주거 단지로 어마어마하네요. 형성이 되면서 또 이 아파트들이 형성이 됨과 동시에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독산동이 사실은 이 변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에 이제 1호선 라인인 독산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죠. 네. 지금 이제 공업지가 영등포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낙후된 이제 공업지역이 앞으로 이제 전면 개발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또한 이제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흥 대로변 왕복 10차선이죠. 어떤 그 대로변의 이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현장 아래 위쪽으로 이제 개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독산동 홈플러스 사거리이기 때문에 금천구의 메인 상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상권들이 이곳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대형 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독산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많이 이용을 이제 하지만 이제 버스라든지 지선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흥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렇게 남부 지역의 동서를 잇는 어떤 금천구에서 서초구까지 그 강남 순환고속도로죠. 이게 개통이 되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빨라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경기도의 왕래가 좀 더 쉬워졌고 강남도 빨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이제 서남권의 교통 요지로서도 활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벨리 근로자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금천구 독산동이었습니다. 직장이 가까울 뿐만 아니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꾸준한 임대 공실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미래가치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독산동 하면은 이제 독산지구 중심, 시흥지구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2030 플랜의 일환이죠. 그래서 네네. 일자리에 맞게 이런 새로운 이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고급화되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독산지구 중심을 보면은 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을 위한 지원 업무라든지 지역생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어떤 생활권 계획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이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 많은 시설들이 지금 금천구 전역에 걸쳐서 촘촘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설들이 정비가 되고 창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이 1호선 라인이고요. 오른쪽이 신안산선 라인이고 가운데가 시흥대로변입니다. 저게 이제 6km 이상이 되는 부분에 전면적인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바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시장하고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좀 혼합이 되어 있었죠. 이제 이곳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최초의 이제 뉴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뭐 노후된 아파트는 주상 복합으로 바뀌고 또한 뭐 공급부대 자리죠. 지금 이제 롯데캐슬 바로 윗부분의 위치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거점인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 시흥 대로변에 이제 롯데캐슬 바로 옆에 이제 시흥 역사가 있죠. 금천구청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바로 위쪽에 있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어떤 이런 업무 단지와 이제 업무가 연계가 되는 IT 단지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대한전선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형 이제 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의료 단지가 생기는 어떤 호재까지 갖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독산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국가산업단지의 배후지 기능을 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라든지 어떤 창업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예술거리까지 모두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낙후된 이제 공장지대라는 이미지를 이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교통 호재도 있는데요. 뭐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완공이 되죠. 그래서 교통 불편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또 가장 큰 호재인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 분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한양대 안산 캠퍼스, 그다음 위쪽으로는 독산, 신풍, 영등포, 여의도까지 쭉 이어지면서 많은 일자리들을 금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어떤 24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교적 좀 발전이 좀 더뎠던 금천구 독산동이었는데 이미 좀 그 진행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서 조만간 성과를 직접 볼 수 있지 않나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막 10년, 20년 뒤에 생기는 건 좀 너무 먼 미래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아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산동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13억 5천만 원에서 14억이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1억 2천만 원에 월 300에서 350만 원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은 1억 2천만 원 잡혀 있고요. 투자 금액은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 상가주택의 시세는요 13억 5천에서 14억 원이고요. 월세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11억 1천에서 11억 6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산동 상가주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시죠. 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 이제 업무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상가를 이제 새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이런 업무 수요를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상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설계를 예를 들어서 떠보면은 이제 용적률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층수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근생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개통 시에 이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현재 그 홈플러스 사거리 여기 생기는 위치와 현장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에서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할 사항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건 정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을 방문하기도 참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부동산의 정보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 어떤 지역을 또 만나볼까요? 네, 이번 지역은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예, 용산하면 많이들 관심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가장 서울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네. 지방 투자자들의 투자 1순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위로는 남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지역이죠. 이제 강남과 이 견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들이 앞으로 초고층 복합 압축 개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용산 하면은 이제 그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가 이제 3도시이죠. 바로 이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양도성이 해야 될 어떤 업무적인 기능을 실제적으로는 이 용산이 하고 있는 것이 서울 공간 구조상의 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용산이 이제 시청이라든지 광화문과 업무 시설들이 연계가 되고 또 다시 이제 여의도라든지 강남으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의 업무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지역이라든지 남영역을 아우르는 용산 개발의 한 축을 차지를 하고 있는 곳으로서 어떤 이 용산하면은 강남의 호재를 뛰어넘는 수준의 아시아 속의 주요 지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와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뭐 강동구 갔다가 이쪽이죠. 그리고 금천구 갔다가. 자, 서울의 중심, 심장, 용산구 문배동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은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교통의 최중심지인 서울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입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안정적인 임차 수요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데다 인근에는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을 비롯한 직장인들까지 임차 수요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공원과 경의선 숲길 등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공원들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100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 용산 민족공원과 총 5개의 철도 노선이 신설되는 서울역 통합개발 등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수혜까지 기대되는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 현장은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5분권 이내에 3, 4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삼각지역과도 가깝습니다. 6호선이죠. 5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총 20층에 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평균 면적은 1.5룸, 2룸 해서 21.53제곱미터에서 29.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는 3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이 워낙 좋은 용산 중에서도 1호선, 4호선, 6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트리플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입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장은 이제 이런 용산의 초역세권 상업지구에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1.5룸과 2룸이 혼합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총 133호실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주거단지라든지 업무단지가 생기는 캠프킴 부지와 마주보고 있는 입지입니다. 또한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도 도보권으로 갈 수가 있는 청파대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역과 삼각지역이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양방향 역세권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하단부는 그 다음에 용산역이 되겠고 또 상단부가 바로 또 서울역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역은 지금 현재 7개 호선이 들어오고 27년까지 5개 노선이 추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어떤 핵심
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 지방 어디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춘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와 어떤 그 한강대교 진입이 쉽고요. 앞으로 GTX라든지 진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은 강남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쏙쏙 들어오는 입지이기 때문에 3대 도심 축으로 한 그 개발 바통이 이미 용산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근에 이제 숙명여대라든지 쇼핑, 문화, 여가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용산 그 복합 플랜에 의해서 신규 일자리들은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문배동은 현재 용산 전체에서 중간 정도 되는 그 부동산 가격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철도창 부지라든지 또 민족공원, 또 청파 위쪽으로 청파 1구역, 다시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이 라인에 있는 곳으로서 어떤 그 중산 가정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아닌가 싶고요. 용산의 어떤 성장 가치를 함께 품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편리한 주거 환경과 숲세권 쾌적함, 개발 호재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용산은 뭐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있죠. 또 이 개발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간을 또 길게 잡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책 사업들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서울의 또 100년 경쟁력을 보고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공원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 평입니다. 상당히 이제 거대한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정중앙에 호수가 조성이 되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관광단지 이런 그 서울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원이 집 근처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주거에서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녹지로서 주는 어떤 시너지 효과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어떤 인문학적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거의 쾌적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어떤 상향 필터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를 보면은 이제 공공임대만 이제 약 3천 가구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시설, 업무시설까지 해서 8천 세대에서 1만 세대로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많이 늘어났죠. 캠프긴 부지가 약 3천 세대 이렇게 함께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이제 개발이 되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라든지 편의, 상업 이런 그 시설들이 모두 다 이제 들어오는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용산 하면은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이 있고, 용산 마스터 플랜 안에 또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중앙 역세권 이렇게 개발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역을 보면 정면으로 봤을 때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대우빌딩 건너편이죠. 이런 그 철도 유휴 부지를 개발을 해서 이제 준주거에서 상업 용지로 어떤 그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뭐 500% 정도 상업지는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약 1,500%까지 보기 때문에 엄청난 뭐 마이트 시설을 비롯해서 레지던스라든지 컨벤션, 호텔 이런 오피스 시설까지 모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중심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교통 호재 될 수가 있겠는데요. GTX A노선, B노선 착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용산과 강남 주요 업무 지역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개발인 만큼 이러한 곳에 미리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현장의 가치가 어떠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용산구 문배동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가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3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보시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 3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4천에서 7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1,800에서 1억 6,6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배동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이 문배동 하면은 이제 용산의 어떤 개발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네. 라인에 위치한 곳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현장입니다. 우선은 이제 많은 어떤 그 우수한 부대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고요. 옵션 사항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조기라든지 스타일러까지 모두 다 들어가고요. 기본 옵션을 포함해서 또 뭐 IoT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안전 보안 장치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 임대 관리 업체를 이제 잘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된 관리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볼 지역 어딘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하면 이제 서초구에서는 가장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고 서초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또 서초구고요. 또 녹지율도 가장 높은 곳이 또 이 방배동입니다. 이 방배동은 5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살기 좋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거 환경도 좋고 학군 유명하죠. 또 교통도 사통팔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정비가 차분히 진행이 되는 곳으로서 꾸준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 인구 밀도 1위, 또 숲세권,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강남 4구의 대표 주거 지역인 서초구 방배동은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인 환승역인 사당역의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와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수월해 교통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도 으뜸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방배동의 거주 인구가 밀집되면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강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배 재건축 사업부터 사당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까지 사당역 일대에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방배동의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 네, 여기는 이제 방배동이지만 사당역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수역과도 좀 가깝고요. 네네. 2호선, 4호선을 이용하죠. 사당역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총 6층입니다. 면적은 39.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시세는 4억 5,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을 예상했을 때 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사당역 인근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맨날 사당을 좀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유동인구가?
거기가 워낙 상권이 잘 되어 있고 네네. 또 여기가 주거와 또 오피스, 네. 직장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더블 네네. 역세권이죠, 또. 그렇죠, 그렇죠. 통신대 입구도 같이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사당 주변의 환경 한번 말 나온 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네, 사당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세계동에 코너를 끼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상당히 세련됐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주택인데요. 1, 2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도 많고 주거도 많은 지역으로서 그래서 어떤 그 직장을 찾아가는 인구 또 주거를 찾아가는 인구들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활발한 입지죠. 진짜 많다. 또한 뭐 주변에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재건축의 어떤 이주 수요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방배 재건축도 상당히 이제 지금 가장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여기에 앞으로 반포주공도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고급 부촌 라인이 형성이 되는 곳으로 인해서 이런 주거 환경의 변화가 되면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업무 단지와의 연결성이 특히 좋아졌죠.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이수 내방 강남 선릉으로 쭉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서초대로 테헤란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고급 일자리와의 직통 도로가 생긴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이 서초구 집가 상승에 많은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죠. 앞으로 이제 사당 역세권까지 개발이 되면 더욱더 교통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수역 7호선도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버스 노선, 지하철 모두 좋기 때문에 강남과 서울 중심부와의 이동 좋고요. 환승을 통해서 여의도, 마포 지역도 상당히 이동이 좋습니다. 또 서초 IC와 사당 IC와의 접근이 좋다라는 것은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용이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수도권 일대 전역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사통팔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러한 교통 장점이라든지 또 많은 어떤 그 높은 녹지율, 뭐 서리풀공원이라든지 반포천 이런 많은 쾌적한 입지 환경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전월세가 잘 맞춰지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 사당부터 이제 방배까지 상권 형성 정말 잘 되어 있죠. 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 굉장히 상권이 아주 인프라가 좋고 고소득의 어떤 일자리 또 주변의 대학가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이 또 안정된 어떤 임차가 가능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임차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왕이면은 조금 이런 얘기만 뭐하지만 또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이 또 밀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곳에 또 임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대를 하는 것도 사당역 일대 방배동 입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빠른 강남구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방배동 재건축 8,000세대로 조성이 됩니다. 남파원교가 이제 신도시로 개발을 하는데 6,900세대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여서 거의 신도시급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도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5구역, 6구역이 가장 이제 빠르고요. 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빠른 거죠. 나머지 14, 14, 15구역도 이제 5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재건축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기반 시설이 생기죠. 네. 새로운 어떤 그 생활 인프라가 또 조성이 될 것이고요. 뭐 병의원이라든지 또한 뭐 식당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고 쇼핑 시설 이러면서 주거 환경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반포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주변은 이러한 어떤 주택 가격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사당 역세권 개발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초대형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이 바로 사당역과 성남 복정역입니다. 이제 1조 규모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재추진이 됐죠. 지금 이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센터 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인데 주차장 부지라든지 한전 변전소 부지를 이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의 환승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100m 높이로 상당히 거대한 시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 문화 이러한 그 주거 복지 시설까지 모두 다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승 복합 시설이 완성이 되면은 교통체증은 자연히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당 역세권의 상권 역시 확대가 되고 생활 편의 시설도 훨씬 더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용지의 어떤 근린상업 기능이라든지 환승 시설 정비 기능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복합 기능을 강화를 하는 상업 용지를 이제 소규모가 아닌 중규모 이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 여기에는 가로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당 방배 이수까지의 어떤 그 서울시 생활 계획권의 계획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서 지역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봤는데 네. 아파트 뭐 규제도 많고 또 가격도 조금 많이 너무 올라서 이 매매가 이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몰린다. 그런 걸 봤는데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아파트가 좀 색으로 많이 변하면 예전에 반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반포 가면 옛날에 네. 되게 좀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 다 변신을 해서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치동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네. 반포구였고 앞으로는 서초구 박누배동이나 압구정동이 좀 많이 변신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 근처에 있던 다세대 주택들도 그 인프라를 같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자 현재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4억 5,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입니다. 현재 그 방배동의 그 다세대의 시세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요, 3억 8,800만 원에서 3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월세가 많이 나오죠. 네.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2,060만 원에서 3억 2,760만 원을 활용하실 때 투자 금액은 1억 740만 원에서 1억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는 정리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구 방배동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발지 인근에 기대가 많이 되는 현장입니다. 우선은 세개동의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동짜리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였고요. 어떤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뭐 층간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단열재, 또한 뭐 내외관의 자재가 상당히 실제로 보시면은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다분히 드는 그런 현장입니다. 빌트인 옷장이라든지 수납 시스템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방음 방범에 최적화된 창호까지 모두 사용을 하여서 시공에 많은 신경을 쓴 주택입니다. 이런 방배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생활권 계획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투자의 길 오늘 이윤희 전문가님 덕분에 서초구도 한번 가보고 금천구도 가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는 우리 대부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윤희 전문가는 같이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Ready?
액션.